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서울의 환상을 가져서 상경한 사람들은 보면 다들 쪼들리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에 오려고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짧은 댓글이죠.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이 썰을 제공하신 분이 서울 토박입니다. 좀 비싼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개포동 출신. 서울 토박이 출신인데, 서울 토박 입장에서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서울 토박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지방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갈까? 왜냐하면, 지방 사시는 분들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사는 거 보면 다들 힘들게 살아간대. 뭐, 여유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월세 같은데 뭐 교통 안 좋은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월세 생활비 내면서 남는 게 없는데, 아득바득 살아간대요. 예. 근데 왜 서울 올려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서울이 이제 뭔가 좀 인프라도 있고 이게 지방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에 많이 온다. 예. 특히 여자분들은 서울에 일자리가 뭐 디자인이나 예술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지방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예. 그 대신에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밥봉이 월급 받으면서 비싼 물가를 감당하면서 좀 힘들게 살고 있다. 다수가. 막상 뭐 대기업 가면서 나는 갖추고 살아가신 분들 몇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댓글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대한 환상이라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서울에 안 와도 된다면 안 와요. 놀러만 오면 되지. 짧은 댓글이죠. 서울에 대한 환상. 근데 환상은 다 있어. 지방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 현장일, 즉 몸을 쓰는 일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 지방에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이 몸 쓰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편한 일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무실 튀오는 서울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은 공단이 없고 다 빌딩이나 이제 건물로 이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내가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곳은 사무실 일자리라는 거죠. 제 방송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도 목적이 뚜렷합니다. 뭐냐면 지방에 그런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예. 서울에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찾으려고 온 거예요.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 중에. 예.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있는데, 몸을 쓰는 일이죠. 몸을 쓰는 일. 현장의 생산지. 예. 오히려 이걸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오히려 현장직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솔직히 나는 서울이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개체수는 많겠지. 근데 종류로 봤을 때는 한정적이잖아. 서울이 단순히 일자리 수만 보면 많아요. 숫자만 보면 많아요. 왜냐?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상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팔고, 납품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상권이 많다는 거. 시장이 많잖아요. 시장이 많으면 거기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일자리는 많아.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뭐냐? 그 많은 일자리가 뭐냐? 상당수가 뭡니까? 아르바이트,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사무직. 여기서 추가하면 배달업. 배달업은 서비스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다는 거죠. 네. 오히려 종류로 봤을 때는 서울이 제한적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숫자나 어떤 그런 이제 분야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뭐냐면 공단이에요, 공단. 공단이 있어야 돼. 예.
서울은 아시다시피 서울 안에 공단이 없잖아요. 서울 밖으로 나갈 공단이 있잖아. 뭐 옛날에 그 공단이 있겠지만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거기 개발되고 하면서. 네, 레인이 들어가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푹 쉬세요. 일자리 숫자만 보면 많아요. 일자리만 보면. 근데 그게 일자리 질이 좋다. 그건 얘기 못 합니다. 네. 그거 하셔야 돼. 지방에서 오는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은요, 서울에서 뭔가 질 좋은 일자리. 자, 이게 하나 추가시키면 IT도 있겠네요. 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 하는 게 IT예요. IT. 아니면 금융계통. 근데 금융계통은 거의 뭐 자리가 안 나죠. 네. 그나마 이제 IT 하려고 오는 건데, IT 하려고 오는 건 괜찮아.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아르바이트나 서비스 사무직 같은 경우에 뭐 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진짜 좀 서울이기 때문에 돈 많이 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지방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 서울이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저기 상응하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두동이 안 그렇습니까? 두동이 수도권 사람이죠. 약간 더 주는 거 있어요, 약간. 근데 약간 더 주는데 생활비는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이거 감안해야 돼. 예. 서울이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월등하게 많아요, 아르바이트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아르바이트 막 2개, 3개 이렇게 연달아서 N잡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N잡하기는 서울이 굉장히 좋은 곳이야. 예, N잡하기는. 서비스업도 많죠. 뭐 배달이나 아니면 서빙 같은 거. 예. 식당 일 많죠. 사무직, 이 사무직이 대기업 사무직이 아니잖아. 조수 사무직이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그 IT, 이게 다수입니다. 이쪽에 한정돼 있어요. 많은 게 그러니까 분야로 치면 많은 게 아니죠. 숫자로 봤을 때 많지만 그 질적으로 치면 막 엄청나게 많다고 보이기 힘들죠. 범위로 치면 범위는 한정적이죠. 예. 다들 일자리라고 하는데 웃긴 게 그런 거야. 일자리 때문에 서울 왔다고 하는 사람들 현실은 그 지방보다 조금 더 받는 보수로 지방보다 더 열악하게 산다는 거죠. 훨씬 더 열악하게. 그러니까 뭐 한 지방에서 한 200 받으면 여기서 한 200, 한 30 받겠지. 30만 원 더 받는다 쳐요. 그런데 나가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살면 이제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해보시고 이제 사회생활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돈이 안 나가거든. 밥도 집에서 먹으면 되고. 그럼 내가 버는 족족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타지가 생활하면 갭 차이 확실하게 납니다. 이게. 왜냐? 타지가 생활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 내 돈 가지고 아니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인 거는 400, 500, 뭐 1000만 원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중위소득. 자, 트윙크스타님, 저것도 전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전체를 평균 잡으면 300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300이라는 게 재벌 회장도 있고 땅 부자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다 있어. 그거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300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정확하게 서울의 그 중위소득이 있죠. 중위소득. 중위소득으로 보면 한 220, 30이 맞아요. 남자 기준. 네. 자, 20대 중위소득. 자, 지금 20대 중위소득이 229만 원이에요. 229만. 230 거의 맞췄네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중간 라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뭐 직장 생활하면 받는 사람들의 평균. 예. 전체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중간 라인에 걸터 있는 사람들의 평균을 봐야 돼요. 그 평균을 하면 그 230 나와. 근데 만약에 지방분들이 대부분 뭐 부모님한테 지원 받아가지고 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기껏해야 보증금 정도 지원받겠죠. 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죠. 월세나 뭐 생활비나 뭐 식비나 뭐 각종 나가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모아요. 특히 뭐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서울에 인프라 많다고 하잖아. 인프라 많은 거 다 써버리면 돈이 없어 이게. 그런 분도 많을걸? 한 200, 30 벌면서 월세 내고 뭐 폰 좀 좋은 거 갖고 댕기고, 예. 밖에나 술 좀 몇 번 마시고, 커피 좀 몇 번 마시고, 배달 음식 몇 번 시켜 먹으면 남는 게 없을걸요 아마.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을걸? 엄청 많을걸. 이거 나중에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어? 한 중위소득 라인에 걸쳐있는 사람들 몇 명이면 한 4, 500만 원 될 것 같은데, 아, 더 될 것 같기도 해요. 한 600만 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돈을 모으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 버는 돈을 그냥 족족 다 쓰고 그냥 연면만 하는 사람들. 이것도 나중에 통계에서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올 거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렇게 망쿠쳐가지고 돈 안 모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트윙크사님 지금 순수미대로 서울 가잖아요. 그럼 돈 못 모읍니다. 거의 못 모아. 그러니까 지방이 230과 서울이 230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230 받잖아. 그럼 서울에서 거의 300 가까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230 많이 받는 거죠. 꽤 많이 받는 거죠. 어? 그래서 미디어에서 자꾸 보면 눈높이를 많이 높여. 지방 사람들한테. 어떻게 높이냐 하면 자꾸 서울의 홍대하고 이제 뭐 강남 같은데 이런 데 여의도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막상 서울 사람들도 이제 입성하지 못하는 곳들.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특히 나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그 연예인들 살아가는 곳이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보통 동네가 아닌데 굉장히 평범한 척하잖아. 난 그부터가 좀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메타인지를 굉장히 방해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예인들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동, 성수동, 금호동이에요.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아파트가 평당 6, 70만 원씩 합니다. 6, 7천. 그걸 평범한 척하고 보여주고 있어. 어? 원룸도 여러분 있잖아요. 일반 원룸이 아니고 그냥 서울에 어디 안 좋은 원룸이 아니라 번화가나 굉장히 좀 위치가 좋은 그런 원룸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지방 사람들은 아 서울 가면 다 저렇게 사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네, 볼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밖에 없어요. 미디어밖에 없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걸 믿는 것 같아. 믿으면 안 돼. 제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 훨씬 더 열악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서울에 서민이 월등하게 더 많아.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잘 안 비춰주죠? 안 비춰준단 말이야. 왜냐, 그런 건 이목을 끌지 못하니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보이잖아요. 그걸 평범한 것처럼 보이잖아. 뭔가 서울이 평균치인 것처럼 보이잖아. 평균치가 아니잖아요. 평균치가 아닌 거를 평균인 것처럼 이렇게 짜집기 해서 보여줘요. 막상 지방 사람들 마포 같은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왜냐, 비싸거든요. 꽤 비싸거든. 예. 뭐 홍대가, 뭐 지방 간 사람 홍대 가지. 막상 현실은 홍대가 아니라, 저 마포구 동교동 서교동 이쪽이 아니라요. 저 더 멀리 가야 돼. 저기 어디야, 뭐 관악구 시린도 모른도 그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지하철로 막 내려서 한 10분, 20분 걸어야 되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수압도 안 좋고,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예. 방도 좁고, 그런 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댓글 내용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편한 일자리. 보통 편한 일자리라고 하면, 요런 일자리죠. 서비스업 사무직. 요런 일자리가 지방보다는 몇 배로 많아요.
훨씬 많아. 왜냐면 서울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소비도시 아닙니까? 네. 저 금천, 특히 연신내 같은 경우는 서울 분들 아시겠지? 교통이 정말 열악합니다. 구석이라서 서울 시내로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엄청 오래 걸립니다. 내가 왜 하냐? 지하철 몇 번 가봤었거든요. 네, 저희 그 아는 지인분이 사셔가지고. 강남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1시간 그냥 걸립니다. 더 걸리죠. 왔다 갔다 1시간까지 1시간 반은 걸려요. 예. 내가 그 생각 들었어. 야, 그럼 서울 분들이 이걸 매일같이 가고 한단 말이야?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번거로운데, 예. 이걸 매일같이 한단 말이야? 버스 타면 50분 걸리겠죠. 그 지하철 넘어가면 더 걸리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자리가 많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지방에서도 별별 일 없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서울과 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더 별별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울에 온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 이미 대단하고 괜찮은 이들은 다른 사람 다 찝어갔어요. 그럼 나 어떡하냐? 어? 보수가 고만고만하고 그렇게 인식이 안 좋은 일 할 수밖에 없어. 지방에서 답이 없잖아. 그럼 서울 가도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딱 잡고 그 서울에 어떤 유지비가 얼마나 들 건지도 딱 생각해보고 염두해보고 와야 됩니다. 그냥 서울은 지방보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은 어떻게 가면 다 되겠지. 정말 무모한 생각입니다. 예, 지방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가 많긴 하지만 분야적으로는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서울 입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